자, 그 다음에 밑에 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 자,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토지의 표시예요. 얘만 정리를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재는 뭐 필요 없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얘를 정리하면 여기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등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지목이 들어갈까요? 지금은 모르잖아.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잘 모르는데 여기에 지목이 등록될까 그것도 잘 모르는데 목도장 하면 아 등록 안 되는구나 알 수 있잖아. 그죠? 면적도 등록 안 되겠죠. 면, 장. 경계 들어갈까요?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경계가 들어갈 것이냐. 경계는 어디에만? 지적도하고 임의도에만.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경계점하고 경계는 달라. 말씀드려도 다르다고. 선이냐 점이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죠. 그죠? 어? 자, 지적은 얘네들을 공시하는 거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얘네들을 이러한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새로이 정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무엇하거나 말소할 때 이러한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 이를 말소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란다? 토지의 이동이다. 이렇게 토지의 이동. 이것을 토지의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동이다. 이렇게 이동.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토지의 표시도 있고 소유자도 있고 기타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 소유자의 이름을 개명했다.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했다. 공시지가가 변경이 됐다. 얘네들은 토지이동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토지이동은 오로지 무엇과만 관련된 것이다? 토지의 이동하고만 관련된 거. 토지의 표시하고만 관련된 거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만이 바로 무엇이다? 토지의 이동이다. 그럼 다음 중 토지의 이동이 아닌 것은 그럼 답이 뭐예요? 주소 변경이 대부분 답이야. 소유자의 주소 변경. 이해가시겠죠? 요거 토지 이동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도 기억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지적은 얘만 다루는 거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다루기 위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이것을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소유자에 관한 공시는 등기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 대장상의 소유자는 A인데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B야. 그러면 대장이 잘못된 거예요. 등기부로 바꿔야 돼. 대장상의 면적은 100인데 등기부상의 면적은 90이야. 등기부를 바꿔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 그러면 이렇게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정의는 이런 토지 표시사항을 새로이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 하는데 이와 같이 토지가 이동이 되면 무엇해라?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 경우에 따라서는 측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사 또는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경우와 무엇하는 경우로 측량을 하는 경우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조사 또는 측량. 그래서 여기서 측량을 하는 것의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은 측량을 하는 것의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신규등록. 신규등록은 사람으로 이제 따지면 출생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등록은 새롭게 토지를 조성을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라? 공보상에 등록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규등록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든지 등록이 무엇된 거? 등록이 누락된 거. 누락된 토지.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이다?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측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보통 여기서 이제 측량의 개념은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만 정리하게 되면 경계라든지 무엇? 좌표. 경계와 좌표와
무엇을 정하기 위해서? 면적을,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무엇해라? 측량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이 조성됐다, 뭐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다라든지 방조제를 건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발견했어. 그러면 지적 공부에 무엇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죠. 등록하려면 경계도 결정해야 될 것이고, 좌표도 경우에 따른 좌표도 결정해야 될 것이고, 면적도 측정해야죠. 그러려면 당연히 무엇 해야 된다? 측량을 하는 거예요. 측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등록전환이잖아. 등록전환의 개념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등록전환은 뭐냐면은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통치하는 과정에서 토지조사 사업을 했어요. 토지조사 사업. 1912년도 정확히. 1912년도에 토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소유자와 그때는 경계를 관계라고 했어요. 소유자와 관계를 확정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사정이라고 그래요. 사정. 그래서 사정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소유자와 관계를 확정해가 사정을 해가지고요. 이것을 어디에다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다가 등록을 시켜놨단 말이야. 근데 1912년도에 대한민국의 전체의 모든 다 토지를 다 등록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들은 빼놓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만 조사해가지고 토지대장하고 어디에다가 지적도에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가 존재해? 등록이 누락된 거 있겠죠? 보통 임야들은 등록 안 했단 말이야. 그때 당시는. 임야 대표적으로. 그러면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등록되지 아니한 것을 1918년도에 임야조사사업을 해요. 임야조사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역시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을 해. 그것은 어디에다 등록을 했다?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다 등록을 한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다 토지를, 필지들을 다 처음에 다 조사해서 등록을 했다면 오늘날은 등록자는 없는 거야. 맨 처음에는 조사해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등록했고 그 이후에 누락된 것을 조사 측량해서 여기다 등록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에다가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등록전환이다. 이쪽에서는 못 가요. 토지에서 임야로는 못 가. 그래서 등록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임야대장이라든지 어디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얘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얘를 등록전환이다. 그러면 왜 등록전환할 때는 측량을 해야 되느냐? 왜 등록전환할 때 측량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법상으로 임야대장 비치지역은 거리를 잴 때 50cm 단위로 거리를 재서 등록을 해요. 50cm 단위로. 근데 보통 지적도 시행지역은 5cm 단위로 거리를 재. 그럼 당연히 정밀도가 떨어지겠지. 임야도에 등록된 것들은. 그죠? 그러니까 다시 측량을 새롭게 다시 하는 겁니다. 측량을 새롭게 해가지고 경계와 좌표와 다시 뭐를 정해야 된다? 면적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임야도는 축척을 얼마짜리를 주로 사용하냐면은, 임야도는 축척 6,000분의 1짜리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지적도는 보통 얼마짜리를 주로 많이 사용되냐면, 1200분의 1짜리 지적도를 많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있는 축척이 1200입니다. 이 동네도 1200이에요. 1200. 그럼 이렇게 등록전환하는 과정에서 뭐가 바뀌어요, 이렇게? 등록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축척이 이렇게 바뀌죠? 축척을 바꾸려면 측량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측량을 통해서. 그래서 등록전환 할 땐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된다? 측량을 해야 된다. 측량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분할. 올해 분할에서 시험에 한 문제 나왔죠? 분할은 무엇을 분할이라고 해요?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잖아요.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필지를 이와 같이 공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한 필지를 몇 필지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분할이에요. 그러면 나누려면 이 경계를 하나 설정해 줘야죠. 그 당연히 무엇을 통해서? 측량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를 나누고 싶어.
그럼 보통 지적공사에다 의뢰하면 그들이 와서 측량해서 딱 나눠주고 간단 말이에요. 측량을 해야 돼. 새로운 경계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측량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건 안 해주거든요.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건축물에 걸리면은 분할을 해주질 않아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분할에 따른 경계는 어디에 걸려서는 안 된다? 건축물에 걸려서는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 그게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겁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뭐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요번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 근데 이것도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법은 이제 더 이상의 새로운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냥 지금에 나왔던 것을 지문대로 섞거나 그런 식으로밖에 낼 게 없다 이거예요. 거의 80~90%는. 기출문제만 잘 보셔도 어느 정도 선방해요. 그 대신에 답만 외우지 않고 거기와 관련된 이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분할은 이렇게 측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이게 분할도 시험에 나왔고, 또 축척변경이 축척변경. 자, 축척변경은 말 그대로 축척이 뭐야? 축척을 변경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축척을 바꾸겠다 이거야. 축척을 변경하겠다. 근데 이 축척 변경은 도면에는 두 개가 있죠.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축척 변경은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얘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 우리가 축척 변경은 이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려고 그래. 높이려면은 작은 것에서 어떻게 가야 돼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야 돼. 네? 높이려면은 작은 축척에서 무슨 축척으로 가야 된다? 큰 축척으로 가야 돼요.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야 된다. 즉 그러면 이제 작은 축척이 뭐고 큰 축척이 뭐냐 이거지. 자, 여기 보시면 6000이 있고 1200이 있으면 둘 중에는 어느 게 더 큰 축척이에요? 1200이 더 큰 축척이야.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큰 축척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뀌면 더 정밀해지지 않아요. 정밀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륙할 때는 맨 처음에 이륙할 때 처음에는 밑에 다 보이죠. 더 올라가면 개미처럼 보여. 그게 바로 소축척이야. 작은 축척이 되는 거. 축척으로 따지면. 우리가 위성에서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그건 소축척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항공기에서 보통 800m에서 촬영했을 때는 보통 그 큰 축척, 대축척의 개념이 되는 거야. 대한민국 전도는 소축척일까 대축척일까요? 대한민국의 전도 100만 분의 1은 소축척이야. 작은 축척이란 말이야. 그 대신에 작은 축척은 넓은 지역을 한 장의 도면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지만 세세하게 나타낼 수가 없겠죠. 대축척으로 갈수록 크게 보이는 거잖아. 그 대신에 그만큼 도면이 많이 필요한 거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축척 변경은 세 가지의 개념을 알아야 돼. 지적도에 등록된 무엇에 경계점에 정밀도를 무엇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높이려면은 작은 것에서 뭐로 바꿔야 된다? 큰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 그럼 X. 지적도 또는 임야도 하면 X. 정밀도를 낮춘다 X. 큰 거에서 작은 거 간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 가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에서 뭐로?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에요. 그건 측량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죠. 왜? 축척이 바뀌잖아. 축척이 바뀌어. 근데 축척이 바뀌어도 측량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지가 이만한데 얘가 1200분의 1이에요. 근데 이걸 600분의 1로 축척을 바꾸려고 그래. 여기다 가운데다 점을 찍고 요 길이 알죠? 재보면 돼. 스케일로 재보면 되잖아. 그러면 요게 더블 마크 가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가 바로 뭐야? 요게 12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정확도 떨어지지. 당연히 측량을 해야죠. 측량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측량을 한다는 소리는 600분의 1로 다시 스케일 600분의 1로 측량을 다시 한다는 소리예요.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1200분의 1 때 면적이 크기가 이만했죠? 600분의 1은 이만하죠? 면적은 어떨까? 면적은 똑같을까? 4배 클까? 똑같은 거야. 다만 얘는 요만하게 보여주는 거고 얘는 이만하게 보여주는 거지. 이해 가세요? 요 어떤 A라고 하는 필지가 어떤 한 필지가 1200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600에도 등록되어 있어. 면적은 똑같아. 그 대신 얘는 요만하게 보여주면 얘는 요만하게 보여주는 거지. 크기 자체를.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요 책에다가 1200분의 1로 측량을 해서 우리 이 동네를 집어넣으면 1만큼이 등록이 된다면 600으로 측량을 해갖고 등록을 하면 1 정도가 등록이 된다면 1200으로 하면 어느 정도가 등록이 된다? 4가 등록이 되는 거야. 4배 넓은 면적을 집어넣을 수 있지만 그 대신에 확 줄여가지고 잘 안 보이겠죠. 600분의 1로 하면은 4분의 1 정도만 표현할 수 있지만 크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축척의 개념이에요. 축척의 개념. 그러니까 축척 변경은 이렇게 작은 축척을 뭐로 바꾸는 것이다? 큰 축척으로. 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에 대한 것을?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 등록된 것만? 지적도에 등록된 것만. 그래서 이 축척 변경하려면 봐봐요. 축척을 변경하다 보면 면적의 증감이 발생을 해요.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는데 그때 청산이라고 하는 작업을 거쳐야 돼. 청산. 근데 청산금은 내가 현재 축척을 변경하기 전에 우리 집 토지가 면적이 100이었는데 축척을 변경하고 나니까 105가 됐어. 5만큼 늘어났죠. 그럼 그만큼의 청산금을 납부를 해야 돼. 소관청에다가. 100인데 90으로 줄었어. 10만큼 줄었죠. 줄어든 만큼을 소관청으로부터 받아. 아시겠어요? 납부는 3월이고 지급은 6월이야. 내는 건 3월 이내에 내야 될 것이고 받는 건 6월 이내에 내야 돼. 6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 근데 내는 거 6월이라고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번 6월이라고 시험에 나왔다고. 납부는 6월이다? X지. 납부는 3월 이내에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법을 공부하다 보면 날짜가 한 10개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서 한두 문제, 이번에 2문제 나와서 날짜에서요. 날짜 틀린 거. 날짜 틀린 거 2문항 나왔다고. 여기서 하나 나왔고,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통지할 때 변경일기를 요하면 15일 이내 통지하는데 30일 이내 통지한다고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날짜 몇 개 안 돼요. 외우는 방법도 쉬워. 2문제, 12개 중에 날짜 물어보는 거 2개. 날짜 물어보는 거 2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6개. 날짜 물어본 거 2개. 등록상 2개. 이것만 해도 9개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하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면 분명히 8, 9개는 충분히 맞고 간단 말이에요. 오늘 내용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보면 대충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를 풀 단계는 아니고 문제는 언제부터 푸시냐면은 1월부터 기본서 딱 나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1장에 대한 공부를 하면 궁금하잖아.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풀어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론도 완벽하지 않은데 무슨 문제를 풀어보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내가 문제를 풀어봐야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왜 이거를 강조했는지를 본인들이 느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나중에 우리가 7월에 문제풀이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까지 6월 때까지는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야. 이론 부분만 까매. 우리 책을 보면 옆에서 측면에서 보면 요만한 2개 이렇게 됐잖아요.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 부분만 공부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통 책을 깨끗이 보는 사람도 있지만 책을 많이 보다 보면 책이 헐거워지잖아요. 손때가 묻잖아. 그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는지 적겠는지 책 딱 옆에서 보면 알아요. 가장 너덜너덜한 데가 어딘 줄 아시죠? 1장이야. 왜? 열었다 또 덮고 또 열었다 또 덮고 맨날 1장만 열었다 덮고 하거든. 그러니까 1장 부분이 가장 지저분해. 뒤로 갈수록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심리가요.
매월 초는 출석률이 높아. 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 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1월 달에 이제 사람 많이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사람이 없냐면 2월 달 들었으면 좀 빠져나가요. 내가 1월 달에 하다 보니까 좀 못 따라왔어. 3월부터 다시 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좀 2월 달에도 놀아. 그리고 3월 달에 또 이제 인원이 됩니다. 그러면 또 3월 달에 왜 처음이니까 또 첫 진도 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또 오다가 3월 달에 한 1, 2주 좀 반짝반짝 하다가 3주, 4주 지나면 또 한두 번 빠져.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하다 5월 달에 또 오고 또 문제 풀이할 때 또 오고 막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다 떨어지는 거야. 다 떨어진다고. 책 보면 압니다.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지. 그 사람이 책을 얼마만큼 봤는지 책을 보면 알아. 물론 깨끗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 근데 손때가 묻게끔 되어 있거든요. 열고 닫고 하는 과정에서 책이 또 늘어나고 이 종이가 너덜너덜해진단 말이에요. 아니, 이 책은 입문서야. 기본적인 건데 이것만 보더라도 합격한다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 확실하게 알면 합격해요. 근데 이거를 알려면 기본서를 알아야만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지적법, 등기법은 그렇게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 내용 자체를. 출처 변경.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적법에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야. 지번, 지문, 면적, 경계, 좌표, 필지, 토지의 이동, 소관청, 지적공부, 신기등록, 등록전환, 분할, 출처변경 이런 용어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용어를 몰라서는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지목을 무엇하는 거? 지목 변경. 지목이란 무엇이다? 토지의 주된 용도야. 용도가 그러니까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겁니다. 전을 답으로 예를 들어서 전을 대로 이런 식으로 지목이 바뀌었다. 용도가 바뀌면 지목을 바꿔줘야죠. 예를 들어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들이야.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묘목, 당나무, 뽕나무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토지를 우리가 전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어. 재배를 했어. 그럼 지목이 뭐로 바꿔야 될까요? 전을.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전에서 과수원으로 바꿔야 돼. 이번에 시험에 과수원이 나왔어요. 호두나무는 과수원이야. 호두는 과수원이란 말이야. 과일로 속한단 말이야. 호두가. 포도. 지목이 다음 지목에 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은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과수원이다. 동그라미. 얘가 답이야. 나머지 다 틀리게 나왔단 말이야. 나머지는. 황무지, 암석지, 땅자와 지자들하고 것은 지목이 임야예요. 잡종지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틀렸잖아 그거는. 지목이 세 문제 나왔다니까 이번에. 면적재지 않는 거 하나. 호두나무의 지목은 과수원이다 하나. 맞는 거 찾는 거. 법정지목 유원지.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차장천원을 알려드리거든요. 차장천원. 차는 주차장이야. 주차장은 도면에다가 지목을 표기할 때 차로 표기해요. 원은 유원지로 표기한다고. 그럼 법정지목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죠? 유원지로 표시한다니까. 나머지는 법정지목이 아닌 게 시험에 나왔어.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세 문제 나온 거 지목이. 근데 다 쉽게. 지목셋, 지번 하나, 면적 하나, 경계 하나.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이게.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론을 완벽하게 하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이론을 알면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역으로 모르는 걸 채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론도 안 됐는데 무슨 문제냐. 문제도 풀어보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합격하게 돼 있어요. 많이 풀어보면 문제를 또 많이 풀다 보면은 뭐가 중요하고 중요한지 알 수 있고 더 진짜 많이 풀어 딱 보면 답이 보여. 이 문제는 이런 게 답이 될 것이다 라고 눈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찾는 거라고. 그래서 문제는 지금 풀지 마시고 지금은 안 풀어도 되고 1월부터는 서서히 문제를 풀고 왜냐면 우리가 2, 3월 되면 또 모의고사도 보거든요. 모의고사도 본다고. 근데 2, 3월에 모의고사 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전체적인 내가 내용을 다 안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체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만 공부하고 보니까 그때는 모의고사 의미가 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심리가 본단 말이에요. 보고 나서 이제 막 좌절하는 거지 막 20점 나오고 3점 나오고 하니까. 근데 그때는 진입 단계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합병이 있단 말이에요. 합병.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이렇게 무엇하는 거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거니까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측량할 필요가 없죠? 경계만 그냥 말소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러한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축척변경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무엇이다?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이해가시겠죠?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용어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토지가 이동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측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측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의 개념이냐면 지적 측량이다. 지적 측량. 자, 지적 측량 쪽에서도 보통 한 2문항 정도 시험에 나옵니다. 2문항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적 측량은 이 토지를 어디에다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무엇 하려면 등록하려면 무엇 해야 돼요? 측량해야지.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측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을 지상에다가 무엇하기 위해서? 복원하기 위해서. 자, 옛날에는 경계를 복원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경계점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점을 복원하는 거니까. 선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점을 복원해 놓으면 그것을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 직선으로 연결하면 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적법상의 경계는 도상 경계야. 지상에 표시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죠? 근데 궁금하잖아. 그거를 알려주는 게 복원이에요. 복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을 해서 말뚝을 박아준단 말이에요. 빨간 말뚝을 박아준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무엇할, 복원할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목적으로 하는데 이게 목적이에요. 지적층의 큰 목적인데 누가 하는 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토지 소유자의 무엇?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적소관청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한다? 직권에 의해서 한다 이겁니다. 토지 소유자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은 누구한테 신청을 의뢰한다라고 해요. 지적 측량을 의뢰하는데 의뢰는 누구한테 하냐면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요 의뢰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적 측량 수행자가 누구냐 이거죠. 지적 측량 수행자는 공사와 업자예요. 여기서 공사는 대한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지적 측량은 누가 할까요? 그러면 지적공사가 이렇게 얘기 많이 할 겁니다. 맞죠? 근데 지적공사가 주가 지적공사를 하지만 업자는 여기서 지적측량업자야. 지적측량업자.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면은 결국 그 등록 기준을 갖춰가지고요. 요건을 갖춰가지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측량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적측량업자. 그래서 만약에 시골이다. 아까 경계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한 지역은 업자는 할 수가 없어. 요것만 할 수 있어. 경계점이 좌표로 된 지역은 공사한테 의뢰를 해도 되고 지적측량업자한테 의뢰를 해도 돼요. 근데 도외적으로 시골의 논 같은 거, 시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누구한테 의뢰를 해야 되냐면 대한지적공사한테 가서 의뢰를 해야 돼요. 의뢰를. 그래서 이들이 측량을 해서 얘가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하는 거야. 아셨어요?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공부에 등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무엇을 결정하는 거야? 얘를 결정하는 거야. 경계와 면적과 좌표를 정하기 위한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 한다? 얘를 지적 측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적 측량. 이해 가시죠? 요거. 그러면 요 지적 측량은 여기다 쓸까요? 요 지적 측량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무슨 측량이냐면은 기초 측량. 기초 측량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측량이냐면은 세부 측량으로 나눠져요. 자,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 책에 지금 없어. 요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으로 나눠지는데 항상 우리가 측량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돼. 여기서 부산까지 몇 킬로에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왜? 어디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틀린 거. 우리 집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맞잖아요. 아니면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고속도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그건 제각기 틀리잖아.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측량을 할 때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관악산의 높이 몇 메다예요? 관악산의 높이가 몇 메다냐고. 안 올라가 보셨어요? 왜 관악산 1200m나 돼 관악산이? 안 올라가 보셨다며. 한번 올라가 보세요. 관악산. 400에서 500 사이예요. 해발 한 400, 한 70m? 연주암 그쪽이? 관악산이? 안 높아요.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해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천 앞바다의 평균의 수면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관악산의 높이가 1000m도 될 수 있어요. 저기 다른 나라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측량을 할 때는 관악산의 높이가 몇 메다다. 남산이 몇 메다다. 에? 저기 뭐 도봉산이 몇 메타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어디를 기준으로 그래야 기준이 있어야 통일적으로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관악산이 되게 명산 중에 하나잖아. 서울 어디서든지 다 보입니다. 관악산이 인천에서도 보여요. 관악산이 저희 집이 인천이거든요. 저희 집이 23층이거든요. 21층인가? 21층이구나. 저희 집 21층인데 저희 집 앞쪽으로 장애물이 없어. 서울 저희 집이 인천인데 방향이 이 방향을 쳐다보고 있거든. 건물이 여기 이쪽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서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저희 집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돼 있다고. 저희 아파트가. 그럼 여기 있으면 관악산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관악산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저희 집에서 아침에 그 관악산을 보고 날씨를 판단을 해. 딱 봤을 때 관악산이 잘 보이면 그날 날씨 좋은 거고 안개 끼면 당연히 안 보이겠지. 관악산이 서울 어디서든 다 보여요. 건물이 좀 지대가 높다라고 하면. 여기도 보여요. 여기는 뭐가 있어? 도봉산 있잖아. 북한산. 여기도 보인단 말이에요. 남산은 안 보이더라고. 이상하게. 남산 왜 안 보일까요? 여기 건물이 가려놨어. 건물이 가려가지고 남산이 안 보여. 근데 나머지는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래서 이 관악산 여기 아마 저 도봉산도 높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도봉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뭐 관악산보다 높을 거라 아마 그래도. 자, 설악산의 높이가 몇 메다예요? 대청봉이 1900이야? 그게 인천 앞바다로부터 1900m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게 그 가장 공기 좋을 때가 해발 800. 아마 1900이 아니고 1190이나 1190? 아니에요. 1800, 1900 정도 될 거예요. 1100은 너무 낮지 않을까? 설악산 대청봉이 1000m 이상 넘을 거예요. 1000m 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왜 1000m가 넘냐면 대관령이 800고지야. 대관령이 800고지란 말이에요. 대관령 저기 평창 그쪽 있죠? 그쪽이 해발 800고지야. 그래서 보통 거기가 가장 살기 좋은 동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대관령이 800고지 정도 되고 강원도 인제가 한 300 정도 돼요. 강원도 인제 원통이 한 300m 돼. 그 밑에가. 거기서부터 이제 설악산 대청봉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1000m는 넘을 겁니다. 대청봉. 나중에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나와. 그러니까 측량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점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측량은 지적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적 기준점이 있어요.
요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 한다?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 그래. 그 지적 기준점에는 몇 개가 있냐면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적 도근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지적 도근점. 집에 가다 보면 땅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동그랗게 해가지고. 등산을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지적 삼각점. 말뚝으로 된, 콘크리트 말뚝으로 되는. 왜냐면은 왜 산에 그 삼각점이 설치되어 있냐면요. 삼각점은 멀리 내다봐야 돼. 멀리 쳐다봐야 되니까 산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 장애물이 없잖아, 앞이. 국가 삼각점 같은 경우는요, 30km야. 여기에 하나 있으면 30km 지점에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30km를 보려면 결국은 산에 설치해야 된다는 소리죠. 산에다가. 그래서 여기 얘네들이 지적 삼각점, 삼각 보조점, 도근점, 얘네들을 지적 기준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 한다? 기초 측량이라고 해. 그럼 여기 뒤에다 뭐만 붙이면? 측량자만 붙이면 얘네들은 다 무슨 측량이다? 기초 측량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하고 면적하고 무엇을 정하는 것이다? 좌표를 정하는 것이 무슨 측량이다? 세부 측량인데 얘네들이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축적 변경 측량, 멸실됐을 때 하는 거 복구 측량,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측량에 속하는 거예요? 세부 측량에 속하는 거야. 왜? 기초 측량에는 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 가시겠죠? 이해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적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뭐다? 용어야, 용어. 요것만 지금까지 설명한 용어만 다 이해하셨으면 지적법을 수업을 듣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용어를 다 이제 한번 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지적법이 전체 5단원으로 구성이 된다. 첫 번째 1장은 용어만 보시라 그랬죠? 2장에서 얘를 공부하는 거야. 2장에서 얘를 공부하는 겁니다.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 다음에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한다? 필지. 그래서 2장에서는 필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정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몇 장 공부할 수 있는 거야? 3장의 지적 공부를 보는 거야. 지적 공부에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등록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러한 지적 공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가 이게 멸실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것이 복구란 말이야.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게 몇 장? 3장. 4장에 가서는 뭐를 공부하는 거냐면은 토지의 무엇? 토지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몇 장이다? 4장이에요. 그럼 4장을 딱 펴보면 뭐가 나올까요? 토지 이동이란 무엇이냐?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 정하고 이를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이동이라 한다.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무엇해라? 측량해라. 그러면 4장을 딱 나중에 펴보시면은 얘부터 나와.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그다음 바다로 되면 말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해멸성 말소, 축척 변경,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되면 공부를 무엇 해야 돼? 공부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 공부 정리에 대한 거.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4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장을 가서는 뭐를 공부하는 것이다? 지적 측량을 공부하는 거야. 지적 측량은 뭐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측량을 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의뢰해라?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를 해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측량을 해가지고 성과가 나온다고. 성과가 나오면 이 성과를 무엇 하도록 돼?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고. 검사는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성과가 나왔는데 이 성과가 서로 토지 소유자들이 어떤 성과가 나왔는데 다툴 수 있잖아. 그럴 때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지적측량 적부심사라고 해요. 적부심사.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것이 몇 장이다?
5장이에요. 또 지적법은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쭉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오늘은 첫 시간인데 오늘 한 거를 모르시더라도 어차피 다음 주에 2장부터 가는 거니까 2장부터 다시 하게 되면 뭐가 지목이란 또 뭐냐? 경계가 무엇이고 면적이 무엇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만 알고 있으면 수업을 듣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용어가 모르면 수업 듣는데 어렵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차피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거니까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습은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습은 할 필요 없고 수업만 쭉 진도 쫓아오시면 돼. 복습을 통해 가지고 복습을 하면 반복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습은 반복이 안 된다.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모르잖아. 기존에 했던 분들은 아실 수 있어도. 그래서 그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로 하시면 되고 기존에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일단은 올해죠 올해 24회는 머릿속에 지우는 거야. 이제 새롭게 다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는 2장의 토지의 등록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